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9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죠. 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 번씩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전기차 종목과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종목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고자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이나 전기차 이전부터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려왔었고요. 그때도 아마 가격대가 네, 요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깨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이제 가져가지 말고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저점을 찍으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최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상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땐,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최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반등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줄곧 지금 19,000원 수준에서부터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네,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네,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61선조차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땐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상당히 이제 하락세로 돌입을 한 지 꽤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지금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네, 8개월 이상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지금 와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모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쯤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방향일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 전기차 시장만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시장이죠. 네, 반도체 다음에 그런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그 이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이후에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갔었고요. 차이나 전기차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점을 찍고부터는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은 네,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국 차이나 전기차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CATL입니다. 네, 우리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네, 전기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연료통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에는 이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연료통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죠. 네, 2차 전지를 넣어서 네, 전지에 이제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그 2차 전지의 점유율을 지금 1위로 그죠?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ATL. 그래서 중국 기업이 상당히 이제 크게 2차 전지를 먼저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과 조금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배터리 종류가 다릅니다. 네, 2차 전지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2차 전지는 LFP라고 해서 네, 그 조금 값싼 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이제 리튬 인산 처리라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쪽에서는 리튬 인산 처리 아니고 네 이제 니켈 코발트인가요? 네 그런 이제 조금 값비싼 2차 전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좀 기술적으로는 네, 질적으로는 이제 K 배터리 네, 그쪽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만 보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난해 매출이 CATL이 62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5.8조 원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압도하는 세 개를 다 합쳐도 이제 CATL이 많을 정도로 지난해 매출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모순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기업도 상당히 잘 나가고 중국에 대한 그 2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죠. 이 상품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상승 다운 상승이 사실 2021년 11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조금 반등했죠. 작년 초에 좀 반등을 하다가 좀 꺾이면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점점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저점이니까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손을 털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차이나 전기차를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 기업에 접근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당연히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독보성이 있는지, 그죠? 독보성이 있는지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보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환경입니다. 환경이 이제 따라주는지, 그죠? 기술력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시장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런 정부 차원의 투자가 없다면 당연히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성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기술력이 좋고 시장 환경이 좋고 이제 투자를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았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 몇 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최근에 2차 전지 상승세처럼 올라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술력, 뭐 LFP라든지 그런 시장성이 있었죠. 차이나 전기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장도 컸고요. 크기가 투자해서 그렇게 시장이 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기술력이 K배터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중국 차원에서의 그런 기술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이제 다 합격이 된 상황인데, 자, 3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TL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각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좀 보시면 CATL발 치킨 전쟁의 서막이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CATL은 최근 배터리 소재인 탄산 리튬 가격을 1톤당 20만 위안으로 낮춰서 중국 내 자동차 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가로 지금 이제 그런 리튬 가격을 떨어뜨려서 경쟁 업체가 쉽게 이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쟁 업체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이 전략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K 배터리라든지 뭐 관련 배터리 경쟁사들이 상당히 이제 촉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치킨 게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둘 다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네, 경쟁사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선 좋죠. 배터리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네, 피 터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가격 경쟁으로 지금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LFP라는 그 저가형 네, 배터리에 맞서서 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 이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고 안전성까지 담보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업계에선 향후 배터리 시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네, 볼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올해 하반기에 시제품 샘플 제작을 해서 2027년에 전고체 황화물계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번이 2023년이니까요. 향후 4년 내에 지금 이제 배터리에 대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여러분들? 이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지금 주행 거리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충전형 전자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달죠.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뭐 새로 이제 새 제품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 배터리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공유 배터리를 하든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를 갈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비용 부담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장착한 그 배터리가 수명이 길거나 안전하다면 분명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행거리 입장에서도 배터리가 결국에는 충전, 그죠? 용량이 커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값싼 LFP 배터리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저런 쪽 향후 2세대 배터리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고급 배터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중국 업체 이외에도 지금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의 그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좀 깨기 위해서 같이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장치 그리고 ESS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분명히 39.8%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이제 크게 차지를 했지만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더 질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LFP 우리도 값싼 배터리의 시장에 뛰어든다면 저 중국의 점유율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의 성장성 입장에서는 지금은 확실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럽판 IRA를 이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EU 그죠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인데요. 초안이 공개되자 업계는 예상된 정도라는 분위기가 뭐 감지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핵심이 이제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특정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서 이제 수입을 못하도록 한 것은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리튬이라든지 그런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U 입장에서도 그런 뭐 굴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니켈, 리튬,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대부분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미국 IRA법 이외에 지금 이제 EU까지 이렇게 중국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추후에 그런 중국의
독점을 좀 막기 위해서 EU라든지 미국 차원에서 서서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 또 중국에 이어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EU, 미국의 그 시장이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신경전, 냉전 시대죠 거의 그런 시대에서 이 차이나 전기차의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사실 성장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가장 기본은 기업이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전망이 된다면 버텨도 됩니다. 그러나 기술력도 좋고 시장도 좋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이나 전기차의 중국 리스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반등의 턱을 한 번씩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으로 이 종목이 방향을 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반등을 했을 때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국내 관련 기업들도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급등한 만큼 조정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도 좋고 그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일찌감치 그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때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 시장이 우리가 예상이 되어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에 대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된 상황인데 그 만약에 시장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줄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부터 좀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을 보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봄직하지만 사실상 중간에 이제 급등하는 곳에서 올라타 가지고 지금 추가로 더 불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이런 핫한 아이템이 좀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는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든요. 반도체도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이 또 투자를 늘리고 그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그런 사이클이 한 번도 오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이제 시장이 좀 느리게 커지거나 그렇게 시장이 또 축소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그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끝내고 지켜보면서 이제 비중을 줄여갈 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의 투자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출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융 투자, 기관 투자자가 아주 장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움직임만 보더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줄곧 매도를 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뭐 지분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이
종목에 거의 상장 초반부터 끝까지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을 보시면 보유 수량이 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종목의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줄곧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수급 누적을 좀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네, 작년 2월부터 한번 볼까요? 언제 상장이 되었죠, 이게? 수치로 본다면 뭐 외국인이 5천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8,100만 주 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3천만 주 정도 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4,900만 주가 이제 플러스로 누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유 수량은 2,1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누적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보유량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물량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런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의 시장을 좀 유망하게 보신다면 차이나보다는 저는 코리아를 좀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리아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신규 투자를 해서 뭐 좀 큰 수익을 얻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